안녕하세요. 경기교사 노동조합 학술연구팀장 교사 송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경기교사 노동조합 정책연구국은 새로운 민성교육감 출범을 앞둔 지난 상반기 연구팀을 꾸려서 경기도 교육청 조직 개편의 변천과 현황, 설문과 FGI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학교 지원성 강화를 위한 경기도 교육청 조직 개편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저는 이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교육청의 이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즉 바람직한 조직 개편안의 전거를 마련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 같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오늘의 교육 이야기 역시 발단부터 전개 그리고 위기 결말에 나름의 플롯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의 따뜻한 교육 이야기가 부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조직 개편이 도모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목차에 담아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선생님들께 배부된 자료집 3페이지부터 그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니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경기교육을 위한 조직, 경기도 교육청이 무엇에 근간을 두고 있는지를 살핌으로써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많은 직속기관과 산하기관을 지닌 거대 조직입니다. 2022년 10월 현재 경기도 교육청 본청은 1실 5국 34과로 구성되어 있고요. 25개 교육지원청과 26개의 직속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교육청은 거대 조직에도 불구하고 직선제 교육감 기간 동안 경기교육에 맞는 교육자치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비판을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특히 그간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점이 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었는데요. 지난 경기도 교육청의 조직 개편 시도들이 시대 변화에 조응하지 못한 기관을 위한 개편 형태로 번복되고 학교를 독립된 교육기관이 아닌 하급 행정기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육의 목적은 학생에게 기초해야 하고 교육의 본령이자 당연한 절대가치인 학생의 행복을 우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기본에 충실하면서 학생의 개별화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겠지요. 그렇다면 그러한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 지난 조직 개편들은 어떻게 전개되어 왔을까요? 저희 경기교사 노조는 경기교육의 정상화를 고민하기 위해 총액 인건비제가 시행된 2013년부터 현재 2022년까지의 경기도 교육청의 조직 개편의 변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회의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고 특히 교육감 취임 시에는 본청 조직을 대규모로 개편하는 경향이 엿보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의 조직 개편안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집으로는 4페이지 이후입니다. 간단하게 읊어보겠습니다. 2014년 4월 4.16 세월호 참사 이후 경기교육은 안전지원국 신설 등 크게 변동하게 됩니다. 2015년부터는 본청, 남부청사를 정책, 기획, 평가 중심으로 북부청사는 학교 현장 중심의 특화된 기획 또 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경기도 교육청사를 구조화하게 되죠. 2019년에는 미래교육 기반 조직 혁신을 위해 북부청의 미래교육국, 남부청의 교육협력국을 신설하게 됩니다. 2021년 3월에는 교육지원청 역할 재구조화를 위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본래 교육청에서 맡았던 고등학교 업무 및 감사 등 다양한 사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교 공통행정 업무를 교육지원청이 담당하도록 부서를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학생 수 10만 이상의 교육지원청에는 미래국을 신설하여 3국 체제로 구성하도록 하였죠. 또한 2022년 4월 평화교육원이 신설되면서 경기도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은 현재 총 26개가 되었습니다. 현행 직속기관은 자료집 9쪽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처럼 여러 차례 경기도 교육청은 개편을 도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현장 지원 교육 조직으로서의 교육청이 제 역할을 잘하고 있어야 할 텐데요. 경기도 교육청 조직에 대한 경기교육 가족의 인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저희 경기교사 노조는 경기도 교육청 내부 인사와의 심층 면담과 총 873명의 경기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안타깝게도 경기도 교육청의 조직 개편과 인력 관리 및 배치가 불공정하며 특히 학교 지원성과 현장 적합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조직 개편안 연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인식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경기도교육청 그간의 개편 과정과 현황을 분석하여 교육청 조직의 위기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료집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경기도교육청은 타 교육청과 달리 경기도 두 곳의 행정구역에 청사를 배치하여 이원화된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본청은 정책 기획 및 추진을 중점으로 하며 북부청사는 학교 현장에 밀착한 지원을 담당하는 형태이죠. 이는 기능 전문화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기획과 정책, 교육 등 긴밀한 협조가 체계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유관 부서들이 물리적으로 분절되어 협업이 불가한 구조를 만든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과 학교 중심의 북부 청사의 인력 문제와 권한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교육을 홀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뼈아픈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에 불필요한 조직이 너무 많고 비대하여 부서 간 칸막이 문화도 만연하고 업무 수행의 분절성과 비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부서가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다 보니까 중복되거나 학교 현장의 무의미한 행사의 경우도 좀 많이 수행되고 있지요. 그런데도 학교 현장은 선택권 없이 기능적으로 공문으로 하달된 행사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이는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크게 방해하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본청 각 부서 주요 업무 및 인력 배치 현황을 보면 교육 전문직과 일반 행정직의 비율이 2대 8로 다소 행정과 교육이 불균형한 구조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관리 담당관, 감사관 등 전문직이 거의 배치되지 않는 주요 부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정이나 교육활동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인력이 해당 부서에 배치되어야만 합니다. 현재로서는 교육 전문직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주요 구성원인 교사가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효율적인 구조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 교육지원청 역할 재구조와 조직 개편이 있었는데요.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업무가 설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설 자리 대부분이 일반직으로 구성되고 있어 교원의 업무 경감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무려 26개에 달하는 직속 기관의 경우 고유의 기능이 명료하지 않아 규모와 역할의 재정비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 조직으로서의 경기도 교육청, 해피한 결말을 위해서는 어떻게 조직이 개편되어야 할까요? 자료집 18페이지부터 저희의 경기도 교육청 조직 개편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삶을 그리고 학교를 지원하는 경기도 교육청 조직은 그간 다소 행정에 치우쳐 있었음을 성찰하고 교육 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도록 개편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보다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적 구성과 업무 방식을 갖출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비대화된 조직을 슬림하게 재편하고 학교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재구조화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직이 개편되고 주요 정책 의사 결정 구조가 개선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현재 정책기획과 재무, 인사 등 실행부서가 모두 분리되어 있어서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보다 협력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기획관 산하에 행정관리 담당관과 재무기획관이 이동되어 기획과 집행의 일관성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감사관에는 대부분 일반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교육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관의 인적 구성을 재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교육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학교 현장 의견을 전달하여 의회의 교육적 식견을 도울 수 있는 인력 파견이 시급합니다. 의회 담당팀을 신설하되 파견교사를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도교육청만 유일하게 교원단체 지원 업무를 대외협력과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교원을 조직 내부의 협력자가 아닌 외부 대외기관으로 보는 관점을 지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교원단체 지원 업무를 정책기획관이나 교원 인사과로 이동하여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조직 개편과 인사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인사평가 제도를 개선해야겠습니다. 행정관리 담당관은 조직 개편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중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모두 일반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조직 편성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전문직 비율을 높여야겠습니다. 교원 인사과는 현재 승진과 선발 업무를 위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한 교원 정책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교원의 역량 개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보다 장기적인 교원 정책을 총괄 기획하여 통일성 있고 또 체계적인 인사 정책을 실행하는 부서로 재편되어야겠습니다. 아울러 교육 전문직과 일반 행정직 간 상호평가가 도입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공적인 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조직 내부적으로 성찰 기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상호평가 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행정 업무를 관리 감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 교원과 일반 행정직 간 상호평가 시행을 통해 현장 지원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덧붙여 학교 현장에서 밀착된 지원 역할을 도맡았던 분들께 가산점이 주어지도록 개선한다면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더욱 제고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셋째, 보다 교육적으로 정책이 기획 운영되기 위해 교원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인 조직 운영이 필요합니다. 학교 현장의 의견이 본청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정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교사를 적극 참여시킬 기구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업무 추진 방식을 전폭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주요 정책 의사 결정 과정과 업무 프로세스가 행정 중심적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등을 통일해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교육 중심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교원을 동원하여 지원단으로 활용하는 등 이런 일시적인 교원 참여 정책 추진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부서 개편에서부터 각 부서의 파견 교사를 적극적으로 배치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시켜서 정책이 학교 현장에 보다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수립되어야겠습니다. 넷째, 교육지원청이 실제 학교를 지원하는 곳이 되도록 개선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특히 학교 행정지원센터를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인데요. 현재 각 지원청에 행정지원센터가 마련되어 있으나 정작 학교 현장에서 업무 경감을 요구했던 교원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공통 업무를 추출하여 효율적으로 그 업무만을 담당해서 수행하는 기관으로 행정지원센터가 분리 운영되는 것을 제안합니다. 교원 업무 경감에 대한 모니터링이 실제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모니터링 교사팀을 별도로 운영하여 업무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교사가 어떤 일을 도맡고 있는지 그 업무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공교육이 추구하는 가치가 구체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명시화하고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교원이 교육행정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도와야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실정에 맞게 교원 배치 기준이 합리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원을 축소해가는 분위기지만 현재 경기의 교실은 매우 과밀합니다. 특히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작은 규모의 중등학교의 경우는 4-5과목을 담당하는 선생님의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교원 수급은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목 수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경기도에 맞게끔 합리화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2021년 3월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본래 수행해왔던 업무량에는 변동이 없는데 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던 업무가 이관되고 국단위가 신설됨으로써 지원청 전문직들의 업무량이 과도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모니터링 및 사용자 평가를 시행하여 교육지원청이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섯째, 학교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본청 부서를 재구조화해야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한 부서 내에서 수행되는 업무지만 본청에서는 분리되어 업무 계획이 화달되면서 현장의 업무 수행을 과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청 부서를 학교 교육과정과 직접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개편하고 부서 명칭도 모호하지 않도록 명료화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미래 교육 환경 변화를 고려한다면 교육과정과 정책 그리고 기획조정실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리적인 남북 분리가 기능 전문화와 규모가 큰 경기도의 실정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보다 밀착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합니다. 시설과 관련된 업무들이 소단위로 분리되어 다수 부서에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시설 담당 인력이 부족하여 교육활동 수행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과에서 이러한 시설 업무의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지원함으로써 시설 업무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현장 연계성 및 사안 중심 해결을 위한 부서가 신설될 것을 제안합니다. 사안 발생 시 신속하게 학교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기획하는 팀인 가칭 학교 현장 지원과를 구성해 본청 내에 배치하고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현장 전문성을 높이는 인사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전공, 연수 이력, 경력 등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반영하여 적재적소의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서 및 기능 역량의 재고를 꾀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교원 인사과를 교권 보호, 교원 단체와의 협력, 교원의 장기적 정책을 총괄 기획할 수 있는 전담 부서로 개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가 학생 교육에 있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 전문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시급합니다. 학교 현장을 상대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을 교육 전문직의 경우 한정된 근무 연한으로 지속적인 이동이 이루어지고 과도한 업무량으로 교육청의 내부 구조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전문직 선발 과정을 개선하고 근속 연한을 증대시켜 보다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곱째, 전반적인 슬림화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모든 슬림화의 목적은 학교 지원 중심이라는 본연의 교육적 업무 수행에 중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각 부서 간 중복 업무 또는 분절 및 노락 업무를 살펴서 부서별로 기능을 재구조화해야 합니다. 특히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검토된다면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각종 부서에서 경쟁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학교 현장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책 수행 후 현장 반응에 대한 모니터링이 부재하여 현장을 계약하는 행사들이 번복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이 여겨지는 얘기인데요. 실행하는 정책과 기능 수행에 대한 현장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성찰하여 개선하는 프로세스가 구축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행정 중심의 매뉴얼이 하달됨에 따라 학교 현장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의사결정 및 정책 수행 과정을 점검하여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특히 학생 생활과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전문직과 일반직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이 협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가 설계되어야겠습니다. 그러려면 필요 인력 선발 인원을 증가시켜야겠지만 당장 어렵다면 파견교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배치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또한 직속기관과 출연기관 등의 전문성을 신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기구 간 또 기구 내 중복 업무 발생의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약화되어 직속기관의 현장 공감력이 미흡합니다. 각 기구의 기능성을 재검해서 효율적으로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0월 4일 입법 예고된 경기도 교육청 조직 개편안에 대한 검토와 저희의 제언을 덧붙이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시행하였습니다. 개정 이유는 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학교 지원 기능 강화에 있었습니다. 주된 개편 내용은 미래교육국을 폐지하고 교육정책국을 제2부교육감 산하로 배치합니다. 교육과정국의 명칭은 융합교육국으로 교육협력국의 명칭은 대외협력국으로 변경하여 기능을 재편하였죠. 그러나 이러한 조직 개편안은 본래 밝힌 취지와는 다르게 교육보다는 행정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재무 관련 사무를 교육행정국에서 이행토록 함에 따라 행정국의 권한이 강화되어 자칫 교육이 행정에 종속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정책국을 2부 교육감 소속으로 변경하였는데 만약 교육 관련 부서를 북부에 배치하게 된다면 교육부서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약화될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분절될수록 더욱 필요한 것은 소통을 위한 장치인데 협력적 조직 체계 구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교육국은 축소하고 교육과정국을 융합교육부로 재편하는 것 역시 문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슬림화의 대상이 또 교육 관련 부서임은 교육 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에 경기교사 노조는 경기도 교육청이 교육 본질에 맞는 의사결정과 집행으로 현장 전문성을 지닌 교육청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학교는 하급 행정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입니다. 이러한 학교 교육기관으로 교육적 가치를 실행하고 학교가 교육기관으로 교육적 가치를 실행하고 역량을 함양,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교육청이 담당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조직이 학교 현장과 미래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또 강력하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장시간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교사 노동조합이었습니다.